자, 이제 계약법 중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 이쪽을 보겠고, 이쪽은 그 사례를 많이 내기 때문에 사례를 잘 대비하셔야 됩니다.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갑이 부탁했죠. 소유권체가 넘길 테니까 대금은 병에게 갖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매매대금을 만약 5억으로 정했다 해보세요. 그럼 갑이 요청했죠. 얘를 요약자. 그다음에 을이 생각했죠. 얘를 낙약자로 할 수 있고, 병을 제3자 또는 수익자로 할 수 있죠. 자, 이때 제3자를 위한 계약 당사자는 갑과 을이 계약 당사자입니다. 얘들 관계를 기본관계라 하죠. 또는 보상관계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기본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여기는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유의해야 돼요. 반면 갑과 병도 무슨 관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5억이나 갖다 달라겠죠. 얘들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가관계의 하자나 흠은 이쪽에 아무 영향 없어요. 그래서 이 기본계약은 완전 유의해야 되지만 대가관계의 하자나 흠은 이쪽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요즘 얘기하시면 잘 나와요. 대가관계가 무효나 취소되더라도 을은 이 무효나 취소로 병한테 대항 못합니다. 그 말은 이게 무효 취소되더라도 을은 무조건 5억 줘야 돼요. 갑도 을에게 소유권 넘겨야 됩니다. 나머지는 둘이 알아서 하든 을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한번 계약 체결하면 이 자체에 하자가 없는 한 이게 무효나 취소되더라도 을은 돈 넘겨야 되고 갑은 소유권 넘겨야 돼요. 나머지는 둘이 알아서 하는 거고 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음 반면 을은 여기서 생긴 사유로는 병한테 항변할 수 있어요. 즉 이게 무효 취소되면 돈 못 줘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이 돈 내놔 그러면 동시에 항변권 갑이 소유권을 넘겨야 내가 돈 주지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긴 사유로는 항변할 수 있지만 여기서 생긴 사유로는 항변할 수 없습니다. 그걸 요즘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을이 병에게 돈 갖다 주면 병이 돈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죠. 그래서 병은 수익을 삽실해야 돼요. 병이 수익을 삽실했다면 병이 을에게 5억 받을 권리가 확정이 됩니다. 병이 을에게 5억 받을 권리가 확정이 돼요. 이 권리가 확정되면 이걸 법에서 보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갑과 을은 합의로서 이 계약을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합의로서 저 계약을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없어요. 반면 합의로 못하는 거지. 을이 만약에 매매할 때 사기쳤다 그러면 갑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을이 채무불이행하면 해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독행위, 취소권, 해제권 같은 건 자유롭게 행사합니다. 다시 누가 사기쳤다면 단독행위라든가 누가 채무불이행하면 해지 같은 그런 취소권이라든가 해제권 이런 건 병 동의 없더라도 고유한 단독행위 형성권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없는데도 갑과 을이 그냥 합의로서 변경시키거나 소멸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병이 돈 받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럼 을이 병에게 돈 받을래 말래 채굴할 수 있고 그때도 확답이 없다면 그때는 안 받겠다 거절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법조문입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이 제3자의 법적 성질을 잘 물어보죠. 자, 이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계약 자체를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취소도 못해요. 해지나 취소는 이 당사자만이 하는 거죠. 제3자는 못합니다. 따라서 해제를 못하니까 해제 효과인 원상회복 청구권이나 원상회복 의무도 존재하지 않고 취소 못하니까 취소 효과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나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을이 병에게 5억을 지급했어요. 5억을 지급한 다음에 매매가 취소 해제되면 을은 누구에게 5억을 받죠? 갑에게 받아요.
계약단 갑도 갑과 계약하고 원상회복도 갑과 함께. 그래서 병한테 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병은 원상회복이거나 부당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5억 준 다음에 계약이 깨지면 을은 갑에게 5억을 받습니다. 뭐 둘이 5억 주든 말든 을하고 상관없어요. 나머지는 둘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을은 원상회복 갑과 얘기합니다. 그게 원상회복 병은 존재하지 않고 병은 이 의무도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이 수익을 다시 했다면 돈 받을 걸 생겼죠. 그럼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돈을 안 줘요. 우리 돈 안 주면 채무불이행이죠. 그럼 해제는 누가 해요? 갑이 해제합니다. 다시 돈 내라 그랬는데 돈 안 줘. 약속 안 지켜요. 그럼 채무불이행. 그럼 해제는 누가 해요? 갑이 해제요. 갑이 해제. 그때 병은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요. 해제는 못하지만. 그 다음에 이 계약서에 병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그러니까 병은 계약 당사자 아니지만 이 계약 내용에 포함된 자입니다. 그런 거지. 이 계약을 통해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서 병은 민법 처음까지 민법 전체에서 보호되는 3자가 아닙니다. 제3자 보호 안 돼요. 즉 비통착사강 선의 3자 보호 안 됩니다. 계약 해제 3자 보호 안 돼요. 병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5번 판례 보시면 5번은 제목이 두 줄 있죠. 제목 아래 보시면 제목의 네 번째 줄에 밑줄이 있습니까? 그 밑줄 바로 앞에 낙약자는 있죠? 다시 밑줄 바로 앞에 낙약자는부터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 어디입니까? 여기죠?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 즉 대가관계. 대가관계의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그 말이 이게 무효라 그래서 돈 못 줘. 그래 못해요. 무조건 돈 줘야 돼요. 그 다음 요약자도 대가관계 부존재나 효력 상실 이유로 자신이 개봉관계에서 낙약자에게 부담한 채무이행을 고발할 수 없다. 그 말이 이게 무효라 그래서 갑도 소유권 못 넘겨 주장 못해요. 이게 무효나 취소되더라도 을은 무조건 돈 주고 약속대로 갑은 무조건 소유권 넘겨야 돼요. 나머지는 둘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음 6번. 6번은 이제 1번 판례 제목 아래 보세요. 제목 아래. 제3자 계약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는 계약 해제권 없죠? 그리고 아랫줄 원상회복 청구권 또 원상회복 의무도 없습니다. 다음 가로 2번 판례는 밑줄 이행 청구할 수 있어요. 아래 밑줄 손배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자, 7번 판례는 제목 아래 밑줄 있죠? 밑줄 봐보세요. 낙약자 을이 이미 제3자 평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 해제 등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병은 이런 놈 없어요. 이런 놈 없으니까 아까처럼 5억 준 다음에 취소 해제돼도 을은 갑에게 5억을 돌려받는 거지 병한테 달라고 못합니다. 이제 8번부터 계약 해제를 보겠습니다. 자, 해제는 일단 용어 정리를 잘 하세요. 용어 정리. 그냥 해제하면 법정 해제를 말하죠. 그냥 해제는 법정 해제입니다. 그럼 그 법정 해제와 구별할 개념이 약정 해제가 있었죠. 그리고 합의 해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 정의를 잘 물어보니까 특히 합의 해제를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유효니까 해제나 해지하겠죠. 이제 그 중에 해제만 일단 공부합니다. 그럼 해제하려면 해제권이 있어야겠죠. 그냥 해제하면 일방적 해제입니다. 일방적 해제. 이게 단독행위 형성권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비해서 합의 해제가 있습니다. 합의 해제. 그러니까 이건 단독행위지만 이건 계약이에요. 해제 계약. 그래서 단독행위와 계약으로 일단 나눌 수 있고 이거 형성권이에요. 일방적 해제가 다시 약정 해제와 법정 해제가 있습니다. 자, 약정 해제란 해제할 사유를 약속으로 정해둔 겁니다. 법정 해제 해제할 사유를 법으로 정해뒀어요. 이행 채체와 이행 불능 두 가지. 채무 불이행을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약정 해제는 약속 사유가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갑 토지를 우리 매매하면서 공장 지을 목적이거든요.
나중에 공정 허가가 안 나오면 해제하자라고 약속해뒀다. 근데 정말 허가 안 나오면 갑이 원치 않더라도 우리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일방적으로. 형성권 단독행위요. 이제 법정해제는 채무불이행이죠. 다음 합의해제는 법이 없어요. 법이 없기 때문에 뭐든지 합의대로 뭐든지 정하기 나름입니다. 갑과 을이 오늘 아침에 법률행위했다. 갑이 후회해서 우리 그냥 아침에 한 계약 없앨까라고 청약. 을도 후회했어요. 그래 없애자라고 승낙. 그러면 법에는 없더라도 당연히 아침에 한 계약 합의로 깰 수 있죠. 그렇죠?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질 수 있잖아요. 못 헤어집니까? 합의로 헤어질 합의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때 그러면 합의로 헤어지면 남자가 여자에게 준 반지가 있었다. 금반지.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여자가 금반지를 받았잖아요. 헤어질 때 금반지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합의해야 돼, 합의한 대로. 합의대로 돌려주고 하면 그때 돌려주는 겁니다. 합의 없으면 안 돌려줘요. 어떤 여자가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합의 없으면. 물론 돌려주면 고맙게 다시 남자가 받지만 합의 없으면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뭐든지 합의로 정해 합의. 그래서 해제할까 그랬죠. 그럼 우리 손해배상이나 이자 그런 특약을 해야 돼요. 그런 거 안 하면 없습니다. 이거 뭐든지 합의대로. 그래서 여기는 뭐든지 합의대로 하기 때문에 법조문 없어요. 여기는. 자, 그럼 법에는 이제 법정해제가 있는데 그럼 이 법정해제 규정은 이쪽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 뭐든지 합의를 하니까. 단 대법원 판례가 이 중에서 제3자 보호 규정 있죠? 그 제3자 보호 규정만 이쪽에도 적용된다. 그게 판례입니다. 이 제3자 보호 규정만. 왜냐하면 이때는 제3자를 더 보호해야겠죠. 더. 안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자, 갑 토지를 을과 매매해서 을 앞으로 등기해서요. 병한테 다시 팔아서 다시 등기. 그 다음에 둘이 합의해제해서 소유권 뺏어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3자를 더욱더 보호해야겠죠? 그래서 법정해제 규정이 딱 하나만 제3자 보호 규정만 이쪽에 적용돼가 팔려고 나머지 적용 안 됩니다. 그 다음 이건 둘 다 단독행위죠? 법정해제는 원칙, 약정해제 다 적용돼요. 원칙. 단 이건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법 규정 중에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규정만 적용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여기 없어요. 자, 최고 같은 거 여기 없습니다. 걔들은 다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것들이죠. 이렇게 세 가지 개념 비교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법정해제만 공부하죠. 법정해제만. 자, 법정해제 원인은 채무불이행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인데 누가 채무불이행했다. 그러면 타방 당사자는 계약 해제하고 이와 전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약 해제하면 소급해 실효가 되죠. 이때 이제 자기 채무를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죠. 상대방도 이행 청구 못합니다. 이미 해제했으니까. 근데 이행 후 해제했다. 그럼 돌려받아야겠죠. 이때 무효라면 부당이득 반환이 있는데 여기는 부당이득 반환 특칙인 원상회복 의무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는 받은 것 전부 다 반환이에요. 그래서 금전을 받은 사람이 돌려줄 때는 받은 날부터 주는 그날까지 무조건 이자까지 같이 반환합니다. 1차 이자까지. 그 이자는 지연이자가 아니에요. 우리 시험법은 아니지만 법정이자라 해서 연오픈이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 이자를 반환합니다. 그 다음 물건 돌리는 사람은 이자에 대응해서 그동안 얻은 이득, 과실까지도 물건과 함께 반환합니다. 단 이렇게 원상회복 하더라도 제3자를 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제3자 보호가 나와요. 제3자 권리를 해할 수 없다. 근데 법에 보시면 선의 악이 그런 말 없어요. 그래서 악의 3자도 못 됩니다. 악이어도 못 돼요. 그리고 이제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 거죠. 이건 전혀 별개입니다. 그럼 이제 해제의 3자가 나왔는데 일단 좀 책을 볼게요. 자, 30페이지죠.
30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8번 판례. 8번에 1번 판례 보세요. 제목 아래 합의 해제 또는 해제 계약이라면 다음 제일 아랫줄 합의 내용에 결정되고 여기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548조 2항 규정 이게 법정 해제 규정. 법정 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의 약정이 없는 한 합의 해제로 인한 반환을 금전에 그 받는 일로부터 이자 가산한 거 아니에요. 이자는 여기 법정 해제요. 법정 해제. 이런 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든지 합의로. 다음 양가로 2번도 보시면 돼요. 손해배상 없어요. 손해배상 없다. 뭐든지 합의. 단 양가로 3번은 합의 해제에 있어서도 제일 끝에 이로서 제3자 권리 해할 수 없다 써있죠? 그 말이 이 규정 중에 뭐만 적용된다? 제3자 보호 규정만 이쪽에 적용된다. 그게 판례입니다. 판례. 그래서 그 8번 판례를 1번, 2번, 3번 돼 있죠? 그 세 가지 시험이 제일 잘 나오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판례는 이제 이런 내용이죠. 갑과 을이 법률행위 있는데 갑이 그래요. 나 이거 절대 이행 안 해. 이행하지 않겠다고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 이행 안 할 때는 배째 그랬죠. 그럼 곧바로 배째하겠죠. 그래서 최고 없이 배째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고 이행기가 한 달 남았다면 이행기 기다릴 필요 없이 해제할 수 있고 내 반대 채무 이행 제공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죠. 그런 말입니다. 읽어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 이제 10번부터가 해제의 3자입니다. 해제의 3자부. 그래서 10번부터 이제 다음 페이지 그 12번 판례 있죠? 12번이 가로 1번과 가로 2번 나눠 있죠? 여기까지 해제의 3자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 제3자 해제 3자. 자, 그럼 해제 3자는 별도로 외웠죠? 다른 3자랑 다릅니다. 우리 대법원이 해제 3자는 등기 한자를 보여요. 그래서 비통 착사강 제3자랑 달라요. 그러니까 별도로 외우시는 얘기는 해제 3자는 등기 한자, 이자를 포함한 등기 한자. 자, 예를 들면 갑부동산 있는데 을과 일단 매매계약 체결했죠? 우리 갑에게 일단 중도금법까지밖에 안 줬거든요. 그럼 갑은 아직 잔금 못 받았죠? 그래서 잔금 받을 채권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이 을을 신뢰한 나머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느껴졌어요. 그럼 을은 소유권 취득했죠? 을이 일단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건이 각각 발생했어요. X를 다시 매매한 사건이 있었고 B에게 돈을 빌렸어요. B에게 소비대차, 금전 소비대차 한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 또 다른 을은 이 X가 주택이었다면 주택임대차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택임대차. 그럼 우리 임대인 C가 임차인이죠? 계약기간 2년에 C가 을에게 보증금 3억을 지급했다 해보세요.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럼 을에게는 돈이 많이 들어왔죠? 이 사건은 매매대금 엄청 들어왔죠? 차용금 들어왔어요. 보증금 3억 들어왔죠? 그럼 을은 갑에게 아직 잔금 안 줬잖아요. 근데 잔금을 안 줬습니다. 그럼 채무불이행이죠? 그러니까 이제 갑이 상당 기간 채고하고 계약을 해제했어요. 그럼 해제하면 소급해가 있죠? 해제하면 이 1번 이때로 소급해서 계약이 실효됩니다. 그럼 이 등기는 이때 처음부터 무효예요. 처음부터 무효. 그럼 A, B, C는 이때 처음부터 권한 없는 자와 뭔가 관계를 맺었죠. 그래서 아까 이 법조문에서 해제 3자 권리를 해제 후 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써 있기 때문에 이 A, B, C는 해제로 보호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럼 A, B, C는 해제 3자로 보호됩니까? 아직 보호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A가 보호되려면 아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어야 돼요. B는 돈 빌려줬죠? B가 보호되려면 저당권 등기 했어야 돼요. 저당권. 또는 돈 빌려주고 여기에 압류, 가압류를 했거나
부동산에 압류, 가압류했단 말은 등기했단 말은 등기? 이런 걸 해야 보대요. 또는 뭐 가압류를 했거나 가등기. 이런 등기를 해야 보됩니다. 등기. 이 시가 보되려면 임차권 등기를 했거나 임차권 등기 대신 주임법상 대항요건을 갖춰야 돼요. 등기 대신. 이런 자만 부합니다. 이런 자만. 자, 그럼 이 잔금 채권을 누가 압류, 가압류했다. 압류, 가압류. 또는 법원에서 뭐 전부 명령 받았다. 얘 보호돼야 안 돼요? 얘는 보호 안 돼요. D는. 채권에 뭔가 했단 말은 등기 못하죠? 등기 못합니다. 얘는 보호 안 돼요. 누구만 보호된다? 등기. 등기한 자면 등기. 자, 그럼 얘들은 보호되는 정도가 서로 달라요. A는 소유권 이전 받았죠? 그럼 갑이 해제하더라도 A가 소유자예요. 갑은 소유권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럼 갑은 의리를 잡아서 알아서 해야 돼요. 이 B는 저당권 이런 간자죠? 그러면 해제하면 소유권 찾아가요. 단 이 B 저당권이 따라가는 거죠. B 저당권이. 그래서 B는 돈 못 받으면 갑 소유를 경매해버리면 됩니다. 여기 C는 임차권자죠. 갑이 해제하면 갑이 소유권 뺏어가요. 단 C 대항력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갑이 C한테 나가 그러면 C는 갑한테 2년간 못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C는 나중에 2년 끝나면 누구한테 보증받아요? 갑에게 상환받고 나가는 거죠. 이 정도로 각각 다르게 다 보호되는 겁니다. 각각. 그래서 해제 3자 그러면 등기한 자예요. 등기. 그럼 자 10번 판례 보시면 제목 아래 봐보세요. 제목 아래. 민법 548조 1항 단순히 말한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동그라미 새로운 이관계 동그라미. 새로운 이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다음 등기 동그라미.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 그러니까 사선을 끊으세요. 그러니까 제3자에 대한 판례의 의견이에요. 그 다음에 계약상 채권 동그라미 채권을 양도한 자나 그 다음 다시 채권 동그라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자 보호 안 돼요. 등기 안 했으니까 등기. 2번 판례는 세 번째 줄에 대항요건 밑줄 돼 있죠? 그럼 대항요건 얘 보호되는 겁니다. 얘 보호돼 해제해도 대항요건. 등기 대신 주민으로 신고했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 일단 12번부터 하시면 12번. 자, 이제 12번은 1번, 2번 판례 있죠? 가로 1번은 해제 전 써놓으세요. 가로 1번은 해제 전. 그리고 2번, 가로 2번 판례는 해제 후 써놓으면 됩니다. 그럼 아까 분명히 법조문에서 여기 보시면 그냥 제3자 그랬지 선이 이런 말로 썼어요. 그래서 악의의 3자도 보호돼요. 악의의 3자도.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쪽에 얘들은 A, B, C는 해제가 7번이니까 해제되기 전에 뭔가 관계를 맺었죠? 그럼 이자는 악의여도 보대요. 얘들은 선이 악이 불문하고 등기만 했다면 보됩니다. 그럼 악의가 뭘 알았다요? 몰랐다, 알았다. 뭘 알았다는 거예요? 저 해야 될지 알았대요. A, B, C는 너희들 해야 될지 알았어. 그래도 보되는 겁니다. 해제 전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죠? 자, 이제 갑이 해제했죠? 해제하면 나가리 이거 말수등기 없이 갑한테 소유권 복귀합니다. 그래도 제3자는 을 소유자를 알아요. 말수 안 하면. 그래서 우리 이에게 8번째로 매매하고 이 앞으로 등기해줬다면 우리 대법원 판례가 해제 후 나타난 제3자는 해제 사실을 몰랐던 선이만 보여줘요. 선이만. 이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해제 전에 제3자는 악의여도 보호. 근데 해제 후 나온 사람은 선이면 보여줘요. 이렇게 3자 범위를 확대합니다. 단 뭐 했을 때? 다 등기가 보되면 등기. 그럼 12번에 가로 1번 판례 봐보세요. 가로 1번 판례. 자, 제목 아래 4줄 읽어볼게요. 제목 아래.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계약의 자, 해제 전 돈을 칩니다. 해제 전.
그럼 아기도 보대요. 해제 전에 그 해제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진 제3자에 대해서는 계약 해제했다는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고, 이는 제3자가 그 계약 해제 전에 계약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대요.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가 그 제3자에게 해제 효과 주장할 수 없다. 그 말이 보호된다. 다시 달라지지 않다가 해제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그 말이 보호된다죠. 보호된다. 그 다음 가로 2번 판례 보겠습니다. 자, 제목 아래 첫째 줄 보세요. 제목 아래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아랫줄의 밑줄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등기 등이 이루기 이전에 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 해제 사실을 몰랐던 동호입니다. 몰랐던 제3자,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이게 해제 후입니다. 해제 후는 선의. 해제 전에는 선의하기 다 보호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다음 주는 매매계약부터 민특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명절 때 책 놔버리면 책 읽어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바로 2차 포기하게 돼요. 1차까지 또 포기할지 몰라요. 명절 때 반드시 하셔야 돼요. 명절 때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 잘 보내시고 2주 후에 건강한 모습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